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눈밑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아이백 크림을 보내드릴게요. 해가 유난히 밝던 날 고요한 산골 마을에 혼례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공은 37살 노총각 돌쇠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도 넓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혼기를 넘긴 총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혼례는 치러졌지만 정작 돌쇠의 마음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신부 옥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북처럼 뛰기 시작했거든요. 20살 옥녀는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뽀얀 피부, 버들잎 같은 눈매,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까지.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기운이 돌쇠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음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이런 여인이 정말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돌쇠는 혼례 내내 꿈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옥녀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돌쇠는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꾸며진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옥녀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서방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옥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음방울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기이한 음색이었지요. 돌쇠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옥녀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욱 진해졌거든요. 모란꽃과 백합이 섞인 듯한 묘하게 마성적인 향기였습니다. 부인,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돌쇠가 어색하게 말을 더듬자 옥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힘을 품고 있었지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방님. 저 또한 처음인지라. 그녀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자 하얀 속살이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눈앞이 번쩍하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 서방님 얼굴이 왜 이리 붉으세요? 걱정스러운 옥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쇠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지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옥녀의 강한 음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여자와 가까이에 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도 자극적인 상황이었지요. 옥녀는 돌쇠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다른 사내들은 첫날 밤이 되면 들이닥치듯 달려든다 했는데 돌쇠는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거든요. 서방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가오자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돌쇠는 머리가 핑핑 돌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옥녀의 하얀 손이 팔에 닿는 순간 돌쇠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시야가 흐려지고 옥녀의 얼굴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강한 음기가 돌쇠의 양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이었지요. 서방님, 어디 아프신가요? 놀란 옥녀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 어?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서방님? 옥녀는 당황해 돌쇠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코를 골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옥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옷고름도 풀지 않고 신랑이 기절하다니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돌쇠는 깨어날 기미는 없었고 옥녀의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내가 그리 무서워 보이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이 컸던 그녀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본 사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달려들었는데 돌쇠는 기절을 하다니요. 혹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못 견딘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코를 골며 자는 돌쇠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첫날 밤이 어떻다, 저렇다 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에이, 진짜. 이게 무슨 첫날 밤이야. 옥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불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옥녀는 결국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곁에서 잠든 남편을 보며 온갖 상상을 다 해보았지요. 내일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새벽이 되어서야 돌쇠가 깨어났을 때 옥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일 기억하세요? 어젯밤, 미안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옥녀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혹시 몸이 어디 아픈 건 아니시죠? 아니요, 몸은 괜찮은데. 돌쇠는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날 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돌쇠의 밤은 매번 낭패의 연속이었지요. 눈앞에서 옥녀가 저고리 고름만 풀어도 어지러웠고 손끝이 닿기만 해도 다리가 풀려 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시작도 전에 허둥지둥 끝나버렸고 또 어떤 날은 기절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멍해져 혼잣말만 중얼거리다 이불 속에 숨은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자 참을성 많던 옥녀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신 건가요? 어라? 돌쇠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제법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옥녀는 그걸 보자마자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그러더니 정신없이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돌쇠의 무릎 위로 후다닥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움직여 드릴게요. 옥녀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두어 번 능숙하게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그 찰나 돌쇠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묘한 소리와 함께 허탈한 결말이 먼저 도착하고 말았지요. 옥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서방님. 지금 벌써 끝나신 건가요? 돌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허무했지요. 옥녀는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휙 뒤집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혼 맞는 거죠?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 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이번엔 아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지요. 옥녀를 보지 않고 눈을 감은 채로 접근해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 눈으로 보니 정신이 아찔한 것이지. 안 보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하여 돌쇠는 신방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불을 좀 꺼주시오. 또요? 오늘은 다른 이유요. 오늘은 꼭 해내겠소. 옥녀는 반쯤 기대 반쯤 실망한 얼굴로
촛불을 끌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불빛 아래로 그녀의 뒷모습이 살랑이며 움직였지요. 저고리 자락 아래로 드러난 곡선은 어둠 속에서도 달빛처럼 눈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고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이건 운명이다. 돌쇠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옥녀가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서방님, 불 껐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돌쇠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놀란 옥녀가 몸을 움찔했지만 돌쇠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수없이 그려온 순간을 이제는 직접 마주한 셈이었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옥녀는 그의 달라진 눈빛에 살짝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뭔가 다르신데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숨결은 서로의 귓가에 닿고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살결을 적셨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돌쇠가 일찍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훨씬 오래 버텼지만 옥녀는 이제 막 입맛이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돌쇠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 품에 쓰러졌고 옥녀는 말없이 이불을 툭 끌어올렸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버티셨네요. 그 말에는 기특함도 아쉬움도 약간의 실소도 섞여 있었지요. 이번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돌쇠는 얼굴이 벌개진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옥녀는 눈을 껌뻑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그런 게 아닌데 밤새도록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좋아, 다음엔 무조건이야. 그 밤 방 안은 다시 어두운 정막에 잠겼고 뜨거웠던 욕망은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옥녀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니 화가 나는 것도 당연했지요. 서방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못한 옥녀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돌쇠가 또다시 실패한 다음 날이었거든요. 부인, 진정하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며칠만 더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옥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온 동네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방님, 혹시 거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라니요? 돌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옥녀가 그런 말을 직접 꺼내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네, 거기요. 남자 물건 말이에요. 혹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인, 그런 말씀을. 아니면 아예 서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옥녀는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다른 집 남편들은 첫날 밤부터 아침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서방님만 왜 이러세요? 돌쇠는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라 더 할 말이 없었지요. 혹시 다른 여자들이랑은 괜찮으셨어요? 다른 여자요? 부인이 처음인데요? 그럼 연습이라도 해보셨어요? 혼자서라도요? 점점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돌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하신 거네요. 옥녀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금까지 여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신 거죠? 그게, 돌쇠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마흔이 다 된 어른이 아직도 그런 걸 모르다니요. 이때 마침 이웃집 아낙네들이 지나가다가 옥녀의 큰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웃들은 귀를 쫑긋 세웠고 옥녀는 더욱 열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서방님은 남자고시를 전혀 못하세요.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부인,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요. 돌쇠가 다급히 말렸지만 옥녀는 이미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문제인지 마음이 문제인지 아니면 몸 전체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에 이웃집 아낙네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지날 무렵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돌쇠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돌쇠는 창피함에 집 안에 숨어 나오질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주칠 시선들이 따가울 것이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옥녀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서방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부인, 그런 말을.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사내가 되지 못하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옥녀의 단호한 말에 돌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몸이 아픈 건가? 아니면 정말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가? 그날 밤 돌쇠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옥녀는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돌쇠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방님? 해결책을 찾으러 가겠소.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찾지 마시오. 돌쇠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옥녀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꿰뚫고 있었지요. 돌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옥녀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길이었지요. 등에 맨 보따리는 가벼웠지만 마음만큼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길을 걸으며 돌쇠는 자꾸만 자문자답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잘만 하는 일을 왜 자신만 못하는지 생각할수록 답답했지요. 읍내에 도착한 돌쇠는 제일 먼저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백의원이라는 온갖 기이한 병을 다 고친다는 늙은 의원이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의원님 계십니까? 누구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백의원은 허연 수염이 멋스러운 60대 노인이었고 돌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의원님, 사실 좀 말하기 부끄러운 일로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혹시 사내에 그런 문제인가? 그 말에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여러 환자를 봐왔다만 자네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자, 손목을 내밀어 보게나. 백의원은 돌쇠의 맥을 짚으며 이것저것 살폈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은 정상이군. 그럼 혀를 내밀어 보게. 네, 눈도 한번 보자. 네. 백의원은 돌쇠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몸은 어떤가? 네, 아픈 곳은 없습니다. 밤에 이상한 꿈 꾸나? 가끔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것에 반응은 있나? 그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말게나. 의원인 나에게는 솔직해야 한다. 돌쇠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네, 그런 건 정상입니다. 백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하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직접 한번 봐야겠구나. 옷을 벗어보게나. 네?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옷을 벗었고 백의원은 다시 살폈습니다. 크기도 정상이고 모양도 문제없네. 색도 건강해 보이는 게 자네 아내가 왜 불만인지 모르겠군. 돌쇠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밤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백의원은 궁금증이 깊은 듯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게.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그랬습니다. 부인이 옷고름만 풀면 숨이 막히고 시작하려 하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빨리 끝나고 또 어떤 날은 시작도 못하고. 돌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참 이상하군. 백의원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네,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백의원은 눈빛이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태어날 때 특별한 일이나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는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백의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구먼. 다른 곳이라고요? 백의원은 의자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음양 조화라는 말 들어봤나? 음양 좋아요? 그래, 남자에겐 양기가, 여자에겐 음기가 있지. 보통 남자가 더 강한 법인데. 백의원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진지하게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자네 아내의 음기가 너무 강한 건 아닐까?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이제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음기가 강하다고요? 백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드문 일이지. 음기가 너무 강해 경험 없는 남자를 압도해버리는 여인이 있으니. 돌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의원은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그런 경우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백의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경험이 부족하다네. 강한 음기를 가진 여인을 상대하려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지. 기술과 경험이요? 그래, 여인을 다루는 비법 같은 것을 말일세. 그런 비법이 정말 있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가르쳐 줄 순 없다네. 그런 건 경험 많은 여인에게 배워야 하지. 경험 많은 여인이요? 그래, 자네같이 순진한 총각에게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스승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의원은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옆마을에 그런 여인이 한 분 계시지. 정말입니까? 송화댁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사는 여인이야. 송화댁이요? 백의원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실까요? 글쎄 쉽진 않을 거야. 송화댁도 아무나 가르치진 않거든. 돌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의원은 종이에 글귀를 적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송화댁에게 백의원이 보냈다고 하면 될 거야. 돌쇠는 쪽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의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종의 소개장이라고 보게. 송화댁이 보면 자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것이야. 돌쇠는 감사의 뜻으로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제야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백 의원이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넨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백 의원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송화댁은 특별한 여인이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네. 항상 공손하게 진심으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 의원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송화댁에게 배우는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네. 특히 자네 아내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백 의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행운을 빌지. 송화댁이 자네를 도와준다면 분명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돌쇠는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송화댁, 과연 어떤 분일까? 옆 마을로 가는 길 돌쇠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백 의원 말대로라면 송화댁은 남녀간의 일에 박식한 여인이라 했는데 과연 자신 같은 초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봐야겠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돌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꼭 송화댁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해질 무렵 돌쇠는 드디어 옆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백 의원이 알려준 송화댁의 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마침내 마을 어귀의 아담한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지요. 여기가 바로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이 집 주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구시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백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송화댁을 뵙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송화댁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미인이라 하긴 어려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어서 오시오. 들어오세요. 송화댁은 돌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은은한 향이 감돌고 있었지요.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고 이야기하죠. 송화댁은 차를 내오며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돌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돌쇠는 머뭇거리다 백 의원이 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송화댁은 그것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그런 문제로 오셨군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화댁은 돌쇠를 바라보다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지금까지 여자와 가까이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부인이 처음입니다. 그럼 그런 쪽 지식은 어디서 배우셨고요?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송화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마흔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혼을 치르려니 힘들 수밖에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송화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그냥은 안 되죠. 당연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송화댁은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니까요. 단계별로요? 네. 첫 번째는 입술 기술이에요. 여자와 입맞춤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죠.
이건 5냥입니다. 5냥이요? 적지 않은 금액의 돌쇠는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기술. 여자의 가슴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는 거죠. 이건 10냥입니다. 10냥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옥문 기술입니다. 이건 20냥이에요. 총 35냥.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꽤 큰 돈이었거든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고요. 이건 평생 써먹을 기술이에요. 이걸 배우면 어떤 여인이든 만족시킬 수 있어요. 송화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이 분야의 전문가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사내들은 모두 만족했어요. 다른 사내들도 가르치셨다고요? 당연하죠. 당신처럼 고민하는 남자들이 꽤 많답니다. 돌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5냥은 큰 돈이었지만 그냥 돌아가면 옥녀에게 쫓겨날 게 뻔했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낼 수는 없고 단계별로 내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오늘은 첫 번째 단계 5냥만 내시면 됩니다. 돌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돈을 꺼내 송화댁에게 건넸습니다. 송화댁은 그것을 치마폭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입술 기술 수업입니다. 송화댁은 돌쇠 옆에 조용히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의 돌쇠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우선 기본 자세부터 배워야 해요. 여자와 입맞춤할 땐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맞추는 거죠. 송화댁은 돌쇠의 눈을 마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지요. 그 다음엔 손으로 얼굴을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송화댁이 직접 돌쇠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자 돌쇠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익숙지 않았던 그에겐 너무 낯선 감각이었지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자들도 이런 손길을 좋아해요. 이제는 목덜미 쪽으로 가보세요. 송화댁은 살짝 고개를 숙여 돌쇠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기울이며 그녀의 지시에 따랐지요. 좋아요. 바로 그렇게요. 이제는 눈가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돌쇠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가에 입을 맞췄고 송화댁은 작게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이번엔 볼입니다. 조금씩 익숙해진 돌쇠는 그녀의 뺨에 조용히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송화댁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이제 드디어 입술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송화댁은 입술을 살짝 내밀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생애 첫 입맞춤을 앞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돌쇠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레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살짝 닿은 감촉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진 않게요. 좀 더 부드럽게. 송화댁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입술의 리듬과 감각을 말이지요. 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혀 기술은 고급 과정이에요. 오늘은 기본 입맞춤만 배우는 거예요. 1시간가량 연습이 이어졌고 송화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인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일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단계를 배우셔야 해요.
첫 번째 기술을 배운 돌쇠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옥녀에게 배운 입맞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송화댁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했지요. 서방님,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옥녀는 돌쇠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가 신기했거든요. 돌쇠는 눈가를 시작으로 볼 그리고 목덜미까지 차례로 입맞춤했습니다. 송화댁에게 배운 대로였지요. 옥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세련된 손길에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이 언제 이런 걸?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습니다. 돌쇠는 기절하지도 않았고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았지요. 아직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진전이었습니다. 뭔가 배우신 게 있나요? 옥녀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돌쇠는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습을 좀 했을 뿐이요. 돌쇠는 첫 번째 기술의 효과를 본 후 송화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엔 한결 밝은 빛이 감돌았지요. 송화댁,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인이 처음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송화댁은 그의 기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랬다니 다행이군요. 그럼 이제 제 가르침을 믿으시겠네요. 네, 완전히 믿습니다. 오늘은 뭘 배우나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 가슴 어루만지기를 배워야죠. 전에 말했듯이 이건 열량이에요. 돌쇠는 주저없이 준비해온 돈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송화댁은 돌쇠를 안방으로 이끌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가슴은 부위마다 다르게 다뤄야 해요. 위쪽은 깃털처럼 가볍게, 가운데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아래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요. 송화댁은 저고리를 살짝 여며 한 손으로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손동작을 익혀나갔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손끝에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아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송화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고리를 다시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배운 걸 부인께 써보세요. 분명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송화댁. 그날 밤 돌쇠는 두 번째 기술까지 합쳐 옥녀에게 선보였습니다. 입맞춤에 이어 부드러운 손길까지 송화댁에게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했지요. 서방님, 정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옥녀는 돌쇠의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솜씨였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옥녀의 불만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요. 돌쇠는 이제 송화댁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다음엔 뭘 배워야 할까? 송화댁이라면 분명 더 놀라운 기술을 가르쳐 주실 거야. 돌쇠는 벌써부터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화댁은 평소와는 달리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40줄의 과부에게도 설렘이라는 감정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송화댁,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20년짜리 비법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송화댁은 돌쇠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엔 평소보다 더 많은 향초가 켜져 있었고 공간은 따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앉으세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말을 멈춘 송화댁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묘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지요.
사실 마지막 단계는 진짜 부부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라면 직접 몸을 맞대는 겁니다. 돌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도 충분히 대담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진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배우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선은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진짜처럼 해보려면 옷을 벗어야 해요. 둘 다요. 그 말에 돌쇠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송화댁은 이미 저고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자, 당신도 준비하세요. 송화댁의 말에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체온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지요. 당신 몸이 정말 좋네요. 보기 드문 체형이에요. 송화댁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서로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그들은 낯설지만 따뜻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까이 와 보세요. 송화댁은 돌쇠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숨결, 그리고 오랜 세월 간직해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지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채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송화댁은 돌쇠의 손을 이끌어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러운 접촉의 감각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도 제게 해보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수업이니까요. 돌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송화댁의 지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표정에는 오래된 고요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좋아요. 지금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고 말없이 이어지는 감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송화댁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녀도 더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위로 올라오세요. 돌쇠는 송화댁의 안내대로 움직였고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부부처럼 한 호흡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약속한 선은 지키고자 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있었지요. 송화댁, 이거 정말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괜찮고 싶네요. 그날 밤 방 안엔 말보다 숨소리가 많았고 교훈보다 감정이 깊었습니다. 송화댁은 오래도록 잊고 지낸 따뜻함의 눈물을 글썽였고 돌쇠는 처음으로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을 느꼈지요. 이제 진짜로 부부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이제 각 씨에게도 자신 있게 돌아가세요. 송화댁은 미소 지으며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당연하지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가서 진짜 남편 노릇 하세요. 송화댁은 문 앞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쉬움과 흐뭇함이 함께 스쳐갔지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송화댁과의 특별한 수업을 마친 돌쇠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엔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부인, 내가 돌아왔소. 돌쇠가 문을 열자 며칠 동안 집을 비운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옥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제야 나타나세요? 그게 해결책을 찾으러 다녀왔소. 해결책이라고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옥녀는 코웃음을 쳤지만 돌쇠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요.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 보시오. 그 단호한 말에 옥녀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밤이 되자 돌쇠는 한층 여유로운 표정으로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달라진 태도에 옥녀는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요. 서방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 부디 편히 계시기만 하시오. 돌쇠는 옥녀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송화댁에게 배운 첫 번째 비법부터 차례차례 실천해 나갔습니다. 목덜미에 닿은 그의 입맞춤에 옥녀는 숨을 죽였고 손끝에 실린 다정한 감촉에 그녀는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서방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워졌네요. 이제 진짜 사내가 됐으니까요. 돌쇠는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옥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엔 자신감이 있었고 그녀를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지요. 서방님,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돌쇠는 송화댁에게 배운 모든 기법을 자연스럽게 활용해 옥녀를 편안하고도 깊은 감정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느덧 한 시간이 흘렀고 돌쇠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소, 부인. 그는 여러 방법을 응용하며 그녀가 처음 겪는 감정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옥녀의 얼굴은 홍조로 물들고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지요. 안 돼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조금만 더요, 부인. 그동안 못다한 걸 다 드리고 싶소. 3시간이 지나자 옥녀는 마침내 온몸에 힘을 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품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너무 충분해요. 그녀는 극도의 감정과 피로 속에서 눈을 감고 잠시 정신을 잃을 만큼 만족했고 돌쇠는 놀라 부드럽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옥녀는 서서히 눈을 뜨고 감격에 겨운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 맞나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돌쇠를 꼭 껴안았고 돌쇠 역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방님, 내일 밤도 이렇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부인. 앞으로 매일 밤 이렇게 해드리겠소. 이렇게 해서 돌쇠와 옥녀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송화댁이 전수해준 비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법이었지요. 돌쇠가 옥녀와 성공적인 첫날 밤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매일 밤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진짜 신혼부부처럼 지냈지요. 옥녀는 완전히 달라져 하루 종일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매일 아침 밭일을 나가면서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옥녀와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송화댁에 대한 생각이었지요. 그녀와 함께했던 원숙하고도 따뜻했던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송화댁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 여인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한편 송화댁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돌쇠와 함께한 그 하룻밤 이후 마음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지요. 내가 왜 이러나? 송화댁은 하루 종일 돌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거친 숨결, 자신을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까지 모든 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업일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과부 생활 동안 묻어두었던 여인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지요. 더욱이 돌쇠가 옥녀를 품에 안고 있다는 생각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로 다른 여인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질투로 다가왔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송화댁은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쇠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지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녀는 돌쇠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며칠 전부터 그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옥녀가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쇠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송화댁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다른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시선은 줄곧 그 집 앞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마침내 송화댁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옥녀가 빨랫거리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옥녀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한 송화댁은 재빨리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안에 계시오. 누구세요? 문 안에서 들려온 돌쇠의 목소리에 송화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요. 송화댁. 송화댁이요? 잠깐만요. 돌쇠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송화댁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요. 송화댁, 무슨 일로? 혹시 오늘 밤에 시간 있어? 오늘 밤에요? 돌쇠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서. 송화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보면 그래서 내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면 되잖소. 그 제안에 돌쇠는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송화댁이 그리웠던 것이지요. 잠시 고민하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에 조용히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해가 완전히 진 후에 와요. 송화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 역시 복잡한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옥녀에게는 미안했지만 송화댁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은 쉽게 떨칠 수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진 밤 돌쇠는 조용히 송화댁의 집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이며 다가간 그 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요. 송화댁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은은한 빛에 물들어 마치 먼 길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지요. 정말 와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떨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송화댁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서. 송화댁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 역시 부끄러움 없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소. 아내와 지내는 동안에도 자꾸 송화댁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말에 송화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고 손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밤만은 저만 생각해 주세요. 송화댁은 조용히 돌쇠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그리움이 조용히 녹아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지요. 송화댁은 돌쇠의 얼굴을 감싸 안고 천천히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 입맞춤은 지난 날의 기억보다도 더욱 간절했고 두 사람 모두 쌓인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안으며 감정과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숨결이 많았고 배움보다 진심이 앞섰지요. 오랜 시간 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은
마침내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품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깊은 위로와 나눔이 오간 시간이었습니다. 송화댁과의 달빛 아래 만남 이후 돌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옥녀가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그는 전에 없이 활기를 띠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더욱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옥녀가 신기한 듯 말하자 돌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부인. 이제야 진짜 사내가 된 기분이거든요. 그날 밤 돌쇠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옥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송화댁에게 배운 모든 것을 되새기며 한 동작 한 동작에 진심을 담았지요. 서방님, 오늘은 정말 대단하세요. 옥녀는 그 다정한 손길에 완전히 마음을 놓았고 돌쇠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품었습니다. 그 밤은 더 길고 더 따뜻했습니다. 3시간이 흐른 후 옥녀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에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충분히 채워진 듯 평소보다 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그 모습을 확인한 돌쇠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송화댁을 만나러 가야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여인을 모두 웃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조용히 다시 길 위로 이끌고 있었지요. 송화댁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그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송화댁의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돌쇠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설렘이자 위안이 되어 있었지요. 송화댁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괜찮아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공간은 이미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자리였지요. 송화댁은 돌쇠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그의 체온 속에서 하나둘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며 부드러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송화댁에게는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 어린 위로였지요. 새벽이 되기 전 돌쇠는 조심스럽게 송화댁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고요한 숨결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돌쇠는 조용히 그녀 곁에 누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여인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매일 밤 옥녀를 지극히 아끼고 보살핀 후 송화댁과의 조용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돌쇠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그들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옥녀는 밤마다 돌쇠의 다정함에 웃음을 지었고 송화댁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로의 메일을 감사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밤이 천국 같아요. 부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오. 한편 송화댁 역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송화댁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돌쇠는 두 여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옥녀와 다정한 남편으로, 밤이 깊어지면 송화댁과 은밀한 연인으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부부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돌쇠의 은밀하고도 행복한 이중 생활은 조용히 계속되었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